안녕하세요. 복면아재입니다. 게으른 건강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아무리 게을러도 세 가지만 하면 건강관리의 90%는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 물 마시는 습관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것은 근육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요새 여기저기서 엄청 강조들 하고 있으니까 왜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좀 다른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근육이 있으면 포도당을 사용하는 그 근육으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죠. 그리고 비만도 예방이 되고요. 혈액 속에 포도당을 소모함으로써 당뇨도 예방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도 예방되고 또 나이 들수록 그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다치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이제 등등 예방이 되겠죠. 이런 얘기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기본 이유를 아실 거고요. 전 시간에 그 물 마시기를 설명할 때 근육은 수분이 73%고요. 지방은 20%대라고 했었는데요. 순수 물로 있는 건 아니겠죠. 혈액이나 세포액으로 존재하는 거죠. 좀 비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기를 구울 때 육즙이 빠지지 않게 잘 구우라고들 하죠. 육즙은 그 지방에서보다는 순살에서 많이 나오죠. 결국 근육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육즙이 많다는 것이고, 즉 피가 돌아가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피는 그 심장이 얼씬 뛰면서 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을 돌다가 정맥으로 들어오는 건데 빙빙 돌면서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육즙이 가득한, 즉 피가 가득한 근육을 한번 쥐어짠다면 돌고 있는 피가 어느 쪽으로인가 이제 늘어나면서 다른 곳에 그 피가 가기 힘든 곳에 풍선 효과처럼 이제 가게 되겠죠. 근육량이 많을수록 그 많은 양의 피가 이런 작용을 할 거고요. 근데 근육을 쥐어짜는 게 뭡니까? 바로 운동이죠.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죠. 즉 다리를 한번 구부렸다가 펴는 것만으로도 어찌됐든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겠죠. 심장의 노동을 좀 덜어주고요. 멀리까지 피를 돌게 하는 거죠.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세히 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완하고요. 심장에서 먼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것은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만 움직여줘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하여간 근육은 어느 정도 있어주면 나쁠 것이 없는데 폼도 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근육을 만들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게으른 사람들 꾸준히 운동하기가 쉽지 않죠. 큰맘 먹고 운동하겠다고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옷걸이를 쓰죠. 지금은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지만 예전엔 그 헬스장이라고 그랬죠. 등록해 놓고 며칠 하고는 돈만 날리고. 저도 이제 다 해본 장난인데 큰맘 먹지 말고 작게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육체미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건데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든다거나 과하게 해서 다칠 필요가 없죠. 그냥 쉽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그 상체 근육을 위해서 팔굽혀펴기 하나면 되는데요. 그것도 바닥에 짚는 게 아니라 책상이나 벽을 잡고 쉽게 하면 됩니다. 무거운 역기를 10번 드는 것하고 가벼운 걸 20번 드는 것하고 비교한 논문이나 그 실험이 있는데요.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굳이 그 무거운 걸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잡고 한다면 처음에 10번을 하건 20번을 하건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만하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금 뻐근함을 느낄 수도 있죠.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근육은 그 미세섬유가 상처를 받으면서 아무는 과정에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다음날에도 어제 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며칠 했는데 뻐근함이 없으면 조금 늘려야 되겠죠. 다음날에 뻐근함이 바로 근육이 늘어난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기 전에 잠깐 하든지 식탁에서 일어날 때 한번 하든지
그냥 장난하시 하면 됩니다. 단 몇 개씩 몇 번 했는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해야 뻐근해지고 그 다음 날은 그만큼 할 건지 더 할 건지 기준을 둘 수 있겠죠. 팔굽혀펴기가 뭐 여자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여자한테도 필요합니다. 여자도 뭔 근육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만드는 근육이다 보니까 팔뚝살의 처짐이나 가슴 밑에 근육을 조금만 1cm라도 올리면 가슴 보륨을 좋게 할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상체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습관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한 2주 정도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근육은 또 어떻게 하느냐? 더 쉽습니다. 우선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누워서 TV를 보면서 하면 됩니다. 요새 뭐 중간에 광고도 많이 하니까 TV 광고 시간에만 잠깐 하시면 돼요. 광고 나왔다 그러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 다리씩 올리거나 뭐 두 다리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거나 그림만 봐도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와 같이 힘들지 않게 적당량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이제 근육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쉽죠? 자, 이로써 이제 아무리 게을러도 할 수 있는 두 번째 근육 만들기를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해서 요약해 갖고 강조를 좀 해보면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매일매일 하는 습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워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적당한 개수를 정했으면 10개다 그러면 한 5개 하고 멈추고 이러지 말고 10개를 끝까지 하십시오. 정한 개수를. 아침에 약간 뻐근하다, 이거 뭐 좀 운동했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뻐근하지가 않다 그러면 개수를 조금 늘려야죠.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개수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무리 게을러도 할 수 있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강식 습관 만들기인데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음식 톱 10을 한번 볼까요? 토마토 있습니다. 수박, 당근 등의 적색식품이죠. 시금치 있습니다. 케일, 근대처럼 배추 뭐 이런 것처럼 채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적포도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브루콜리, 양배추를 포함하고 있고요. 귀리, 보리가 이제 귀리 종류죠. 연어, 청어나 고등어 같이 등푸른 생선을 얘기합니다. 마늘,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이제 가지나 포도 등 보라색 식품 등을 얘기하죠. 이렇게 10개를 선정했고요. 이거 식품 하나하나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버릴 것이 없죠. 자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고, 각종 질병의 예방이나 효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외에도 장수마을에서 많이 먹는다는 요구르트, 올리브유, 콩이나 또 콩으로 만든 요리, 양파, 카레, 인삼 등등 무수히 많은 식품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것만 가려서 먹는다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또 최근에는 녹차는 많이 마시면 위벽을 상하게 한다든지,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실험에서 효과 없음으로 판명됐다든지 헷갈리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또 꾸준히 먹기도 힘들죠. 김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무 곳에나 가도 김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 데서나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쉽지 않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좋다는 음식을 삼시세끼 먹을 수는 쉽지가 않죠. 약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음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먹어줘야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잠깐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나한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검증되고 있다는 그 인삼도 한국인의 60% 정도에서만 몸에 잘 받고 40% 정도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 눈이 충혈된다든지 열이 올라간다든지. 근데 홍삼으로 만들면 괜찮다고 하지만 홍삼으로 먹어도 부작용 사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좋다는 음식도 나한테 부작용이 있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정된 음식을 주의사항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나,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 녹차가 항암작용이 있다고 위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열심히 마신다면 좋을 일이 없을 것이고, 뭐 저포도주가 좋다고 알코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상시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가 안 좋다든지 장이 부실하다든지 간이 좀 약한 것 같다든지, 그러면 앞서 세계에서 좋다고 선전된 음식들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 걸 찾아서 저한테 안 맞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어도 되는 효과 좋은 식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먹지 않았던 갑자기 요새 뜨는 음식이라고 해서 찾아 먹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이상 무리 없이 먹어오면서 검증되고 효과도 밝혀진 것들이 있죠. 뭐 정력에 좋다는 마늘, 심혈관에 좋다는 양파,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는 무, 위장에 좋다는 양배추 등등 찾아보면 우리가 쭉 먹어왔던 것들 중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검증된 식재들이 많은데 새로운 것을 찾아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겠죠. 식품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란 하나만 보더라도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니까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말라는 등 노른자는 먹지 말라는 등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있다고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나중에 또 어떤 분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식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진짜 좋다고 연구가 되면 좋은 성분만 뽑아서 약으로 이미 개발돼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각종 비타민들이 다 그런 식이죠. 섬유소까지도 이제 좋다고 확인돼가지고 섬유소도 약으로 다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치 않은 것은 어떤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소문에 좋다는 것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검증된 대체품이 있는데 굳이 검증 안 된 걸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가 수백 년간 먹으면서 검증된 거 먹으면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이 아니니까, 음식이니까 소정의 효과를 보려면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요. 마늘이나 양파를 섭취하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보면 얼마 안 되는 양파나 마늘을 그냥 귀하게 구워갖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드시죠 이래가면서 권하고 하는데, 근데 집에서는 그 정도로 귀하게 취급하지 않죠. 마늘이나 양파가 장기 보관도 쉽지 않고 그냥 음식에 넣는 보조재료로 생각해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주재료로 음식으로 만들면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양파 보관 방법이나 깐마늘 보관 방법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양파나 마늘은 장아찌를 담그면 독한 맛도 없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또 양파는 양파 김치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침에 대부분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 계란 후라이 하면서 마늘 몇 개 같이 굽는다든지, 양파를 잘게 썰어서 스크램블이나 아니면 계란전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요. 생선을 구울 때면 항상 마늘도 같이 굽는다든지 등등 조금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요리 강습 시간이 아니니까 요리에 관한 얘기 그만하고요. 하여간 내 몸에 맞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백 년 먹어온 검증된 식재료가 있으면 많이 먹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한 달 정도만 습관적으로 꾸준히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이 좀 부실했죠. 그래서 양배추를 시도 때도 없이 갖가지 방법으로 먹어봤더니 효과가 났어요. 새롭게 나온 좋다는 거 찾아서 귀한 내 몸에 실험하지 마시고 수백 년 동안 먹어왔던 검증된 것으로 자신의 몸에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과하게 먹는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몸 전체가 약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곳에 거기에 맞는 음식을 챙기면 되겠죠. 이렇게 먹는 습관을 만들면 먹는 것으로 하는 건강관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이것으로 아무리 게을러도 할 수 있는 세 번째 건강식 습관을 마치겠습니다. 물 마시기 하고 근육 만들기 하고 건강식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으로 90%의 건강관리는 다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10%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게을러서 이 이상은 할 자신이 없다면 다음 편들은 보지 마십시오. 알면서 안 하면 스트레스가 돼갖고 건강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보실 분은 작별 인사를 드릴 거고요. 세 가지 실천에만 전념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게으른 편은 아니니까 조금 더 좋은 습관에 도전하실 분만 다음 편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편에서 만나요.